안녕하세요. 독서연구소 고용서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식습관과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읽었으면 하는 책 영양의 비밀 시간이고요. 이 책은 세계적 영양학자가 자신의 45년간의 연구를 집대성한 책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눠볼 영양의 비밀 이야기는 맛입니다. 맛. 우리가 어떤 음식을 선호할 때 이거를 왜 좋아할까? 대부분 맛이 있으니까죠. 예. 여러분께서 즐겨 먹는 그런 음식들 있잖아요. 저도 이제 즐겨 먹는 음식들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왜 선호할까? 예, 맛있으니까. 특히 저는 이제 해산물을 많이 좋아하는 편이고 닭고기보다는 오리고기를 좋아하고 소고기보다는 돼지고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기름기 있는 음식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그리고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단 거를 이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각자마다 음식에 선호가 있잖아요. 그 선호가 대부분 우리가 이제 맛을 통해서 얻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맛이라고 할 때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입맛. 왜냐면 맛은 입으로 느끼는 거니까, 이 혀로 느끼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음식에 대한 선호가 맛으로 형성이 되는데, 그 맛은 입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입보다는 이 몸 전체, 특히 우리 장기, 우리 몸에 안에 있는 그 장내 미생물의 선호, 이 장기와 장내 미생물의 피드백이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맛있어도 이 장기가 맛없다 그러면 우리 그거를 선호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책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조건화된 미각 깊이는 정신 생물학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지만, 염소들이 블랙브러쉬를 먹는 습성을 연구하기 전까지는 우리도 다른 과학자도 식물의 2차 화합물이 초식동물의 세포나 장기와 정보를 교환하며 특정 먹이의 선호도를 바꿔놓은 피드백을 제공한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그보다는 동물들이 본능적으로 맛이 없는 먹이를 피하고 맛이 좋은 먹이를 선택한다고 생각했다. 이후 40년 동안 내가 참여한 조사단은 수백 건의 연구를 통해 먹이의 맛에 대한 호불호가 세포, 장기, 그리고 장내 미생물의 식후 피드백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저자분의 연구의 되게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한데, 그게 무엇이냐면, 저조차도 어떤 음식에 대한 선호가 맛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그 맛은 내가 입맛이 좋다 안 좋다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봤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뭐죠? 수백 건의 연구를 통해 먹이의 맛에 대한 호불호가 세포, 장기, 그리고 장내 미생물의 식후 피드백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이 장기가 어떻게 그걸 느끼는지, 다음 시간에는 그 실제 메커니즘과 장내 미생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 텐데, 프레드 프로벤자 교수님께서 하신 연구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그 양들에게 그 음식을 먹이는데 밀집을 먹입니다. 밀집은 영양소가 많이 있지가 않습니다. 특히 1차 화합물이라 하거든요. 예를 들어 뭐 에너지,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겁니다. 이게 좀 부족해요. 부족하지만 그걸 먹이는 거죠. 근데 먹일 때 그냥 먹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맛을 첨가시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밀집은 사과 맛을 첨가시켜서 사과 맛 밀집을 주고, 어떤 밀집은 당풍나무 시럽 밀집을 줍니다. 그래서 염소들한테 이렇게 먹여요. 먹이는데 먹이면서 그냥 먹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은 물을 장기에 직접 투하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맛을 느끼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이 장기에 바로 투하를 시키는 거예요. 다음날 실험은 어떻게 하냐면, 똑같이 밀집인데 맛이 뭐 사과맛 밀집도 있고 단풍나는 시럽 밀집 또 있습니다. 근데 그 밀집인 영양소가 부족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 물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에너지, 1차 화합물 있잖아요. 영양소를 이 입맛을 거치지 않고 장기에 직접 투하시킵니다. 그러니까 맛을 느끼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실험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양들이 어떠한 음식, 어떠한 밀집을 선호하는지를 알아본 거예요.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맛은 상관이 없었어요. 그것이 사과 맛이든
단풍나무 그 시럽 마시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어떤 거에 상관이 있었냐? 밀집이 영양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영양소를 직접 장기에 투여한 거를 선호하게 됐습니다. 그게 사과 맛이든 단풍나무 시럽이든 간에 사과 맛 시럽을 주고 물을 먹었다면 그걸 선호하지 않아요. 근데 사과 맛 밀집을 먹고 장기에 에너지를 투여했더니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또 단풍나무 시럽 밀집을 먹이고 물을 직접 투여했더니 그건 안 좋아해. 근데 단풍나무 시럽 맛의 밀집을 먹고 이 장기로 직접적 영양소 투여했더니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입맛, 음식을 선호하는 맛의 피드백은 요 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장기에서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밝혀낸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상식과는 다르고 기존에 있던 과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거였어요. 근데 보르멘저 교수님이 연구를 해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거죠. 우리는 음식을 입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 몸으로 느끼는데 이 몸이 자기한테 필요한 거를 아는구나. 제가 이제 우리가 영양의 비밀 이 책을 계속 하면서 큰 주제가 세 가지 있죠. 하나는 뭐죠? 평균적인 사람은 없다. 모든 사람이 다르다. 쭉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무엇이죠? 모든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어떤 그 식단이나 건강 조언을 다 적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데 다행스럽게 우리에게 몸의 지혜가 있다는 거죠. 몸의 지혜를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이런 실험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양들은 몸으로 아는 거야. 밀집의 영양소가 부족하니까 어떻다? 그 영양소를 보충하는 것들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 영양소를 입으로 느끼지 못하고 장기로 느꼈지만 이 몸이 아는 거죠. 밀집은 영양소가 부족해. 그런데 이 밀집과 동일하게 영양소 들어와서 나 이걸 선호해 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두 가지를 알 수 있죠. 하나는 맛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입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 장기, 세포 더 나아가서 나중에 그 방송 찍어 드릴 텐데 장내 미생물에까지 적용이 된다. 장내 미생물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좋아하게 된다 라는 것이죠. 플러스 알파로 몸의 지혜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 라는 것이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실험이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산속의 테르펜에 관한 주인물 연구 역시 초식동물이 피드백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보여준다. 산속 특유의 향을 내는 성분이 테르펜이다. 다른 화합물과 마찬가지로 테르펜도 적당히 섭취하며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지나치게 많으면 독성을 발휘한다. 엘크와 사슴, 소양은 계열적 영양식을 산속을 활용하지만 스스로 해독해 몸 밖으로 배출할 수 있는 테르펜의 양을 기준으로 산속의 섭취를 제한한다. 양이 먹이를 먹는 동안 혹 위나 혈류 속으로 서서히 테르펜을 주입하면 주입된 테르펜이 독성을 발휘할 수치에 도달하기 전에 식사를 중단했다가 테르펜 수치가 떨어진 다음에 식사를 재개한다. 양이 뭐요? 테르펜 수치를 몸 스스로 안다는 거죠. 이게 2차 화합물이거든요. 2차 화합물의 몸의 수준을 알아서 이것이 부족할 때는, 이게 많아지면 독성이 있으니까 부족할 때는 거기에 2차 화합물과 함께 된 1차 화합물 영양소가 있잖아요. 같이 먹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2차 화합물이 좀 독성이 많이 독성이 있지만 이 정도는 괜찮으니까. 근데 이 몸속으로 테르펜을 주입하니까 몸속에서 이거 독성이 많아지는구나, 테르펜이 많아지는구나, 그걸 알기 때문에 기피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차 화합물이, 이 식물이 2차 화합물이 이 동물들이 그 식물을 먹었을 때 먹는 것들 조절을 해줘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테르펜은 충족, 식사를 끝내는 과정, 영어로는 세시에이션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포만, 식사 사이의 음식 섭취를 억제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거는 세타이어티. 그러니까 충족과 포만을 구분하는 거예요. 충족은 뭐냐면 내가 이 음식을 먹었을 때 이제 그만 먹어야지 라는 거, 충족이고, 포만은 내 음식을 먹었을 때 이게 우리가 다음 음식 먹을 때 배고프면 또 먹잖아요. 그 기간을 조절해 주는 거죠. 포만감이 유지가 계속 되면은, 세타이어티가 유지가 많이 되면 식사 시간의 텀이 길어지게 되겠죠. 근데 이 포만감이 빨리 사라지게 되면 식사 기간을 더 땡기게 되겠죠. 이거를 테르펜 2차 화합물이 조절해 준다는 것이죠. 여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양은 테르펜이 많이 함유된 먹이를 먹을 때 양을 줄이고 빨리 충족감을 느낀다, 간격을 늘린다, 포만감이 오래간다.
동물이 다양한 먹이를 먹을 수 있을 때, 다시 말해 섭취할 수 있는 이차 화합물의 종류가 다양하면 몸이 서로 다른 이차 화합물이든 먹이의 섭취를 조절할 수 있으므로 끼니마다 혹은 날마다 서로 다른 먹이를 섭취하는 주기적인 패턴을 보인다. 다양한 이차 화합물이 함유된 다양한 식물을 소량씩 먹을 때도 몸속의 세포와 미생물이 건강에 유익한 다양한 이차 화합물에 노출된다. 이 연구를 처음 시작했을 때 나는 1차 화합물이나 2차 화합물을 직접 동물의 장 혹은 혈류 속으로 주입함으로써 먹이에 대한 취향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에 무척 놀랐다. 이 연구를 하신 분들도 상식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배웠던 거가 맞지 않는 겁니다.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된 거죠. 나 자신의 경험은 물론 맛이 취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그때까지 배운 내용에 부합되지 않았다.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지혜입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무엇이냐면 좋아의 식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영양소가 필요해서 보충제를 먹잖아요. 우리 요즘에 보충제 많이 먹잖아요. 그거 뭐냐면 1차 화합물을 직접적으로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어떤 보충제나 그런 어떤 영양제가 아니라 음식을 먹을 때에는 2차 화합물을 같이 먹게 되는 거죠. 근데 2차 화합물을 같이 먹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뭐죠? 포만감이 빨리 늘고 빨리 생기고, 두 번째는 맛도 좋아집니다. 우리가 그 전에 2차 화합물을 조합을 했을 때 맛이 좋아진다는 걸 알게 됐었죠? 우리가 이걸 통해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좋아의 식단에 대해 알 수가 있죠. 우리가 2차 화합물을 같이 먹었을 때 이 먹는 거에 조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먹는 거가 더 다양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2차 화합물을 풍부히 먹으면 우리 앞부분이 말씀드렸던 것도 맛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포만감이 빨리 들어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죠? 우리가 맛은 입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다. 온 몸이 느낀다. 우리 장기가 우리 음식의 맛을 느껴서 우리의 선호를 조절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지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라는 거를 우리 갈무리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이렇게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런 선호가 형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